네, 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진원생명과학이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글쎄요, 하한가 나온 뭐 이유 뭐 그런 것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저는 기업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아니라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방법 아니면 분석할 수 있는 내용이 과연 무엇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냥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아마 같이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월봉상의 위치를 보신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어떠한 내용,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면 이 과거의 모습에서도 바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 120선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저항이다 라고 아예 정답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정답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는 정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정답이 없다라는 것은 100%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를 계속 저항을 받고 있다가 돌파가 나와서 슈팅이 나오죠. 돌파가 나와서 슈팅이 나오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라는 게 없을 뿐이지 정답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돌파 이후에 지지를 받아주죠. 돌파 이후에 지지가 받아주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모습. 이런 정답지는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다 알게 되면 100%라는 걸 그래서 이제 손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 손절을 수십 번을 쳐도 전혀 계좌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이죠. 지금 여기를 보면 계속 저항을 받다가 돌파하고 나서 그러니까 돌파대 매수 안 올라가면 바로 손절 치면 됩니다. 근데 올라갑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데죠. 이런 데서 안 올라가고 빠지니까 손절. 이렇게 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절을 계속 쳐도 지금 10번이 안 됩니다. 자, 10번을 어떻게 손절을 치냐. 매매 방법에 따라서 역시 그것은 좀 매매를 좀 많이 해 보셔야지만이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10번을 예를 들어서 10번을 쳤다라고 해도 마이너스 65보다는 손실이 적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저 역시도 손절 상당히 많이 칩니다. 손절 상당히 많이 쳐도 계좌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보고 있는 방법이 이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라 그래서 정답을 안다. 제 방법이 다 옳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의 모습을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정확하게 120선을 찍고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전에는 20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다가 돌파 나오고 상승, 그러니까 또 돌파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분명히 여기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진입을 하던 뭐 하던 일단 월봉 차트를 본다라는 자체가 저는 그래도 주식을 좀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월봉에 이것을 저항을 받는다 아니면 돌파를 한다 이 정도를 찾아보고선 차트를 보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래도 주식에 대해서 조금 깊게 좀 생각하시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일봉상에 급등을 하니까 급등 나오고 여기 보면 끝에서 상한가도 안착을 하고 이거 그냥 가는 거네.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것은 참 어리석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내용이 진원생명과학이 왜 급등을 했고 왜 하락을 했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뻔히 지금 어떤 이유를 말씀하실지는 저는 알지만 그 이유가 아니라 이 기업적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이 실적이 좋아졌다 아니면 이 미래 어떠한 성장에 대해서 발표가 나왔다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 자, 뭘로 확인을 지금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일봉 차트와
그냥 올라가니까, 자, 지금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그냥 올라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올라간다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월봉을 먼저 보여드렸잖아요. 월봉을 보니까 인제서 제 영상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월봉상에 120선이라는 라인이 있구나 라는 것을 혹시 인지하신 분도 분명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종가상, 현재 하한가 종가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디 와 있죠? 정확하게 21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차트 분석을 하루에 뭐 엄청 많이,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많이 해보면 이게 우연이다라기에는 너무 많은 그런 일치가 되는 그 위치 종목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아내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차트 분석에 약간 미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정확하게 정답은 없습니다. 모든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역시 차트가 알려준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항이 생긴 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항입니다. 그리고 하한가면 추가적인 하한가, 뭐 아니면 바로 갭으로 뭐 좋은 호재가 나와서 지금 이거죠.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강조하는 게 뭐죠? 상한가 따라잡기, 상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셔야 된다. 왜? 하고 나서 그냥 밀린다. 그리고 점한가도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한가 이후에 그냥 갭으로 띄울 수도 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가를 또 따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게 해주죠. 누구를? 큰 손이든 세력이든 뭐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을 보게 하게끔 누구를? 같은 개인이지만 그냥 들고 있는 사람 그냥 보유하고 있어요. 보유하고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런 테마에 엮인다, 이런 뉴스 나온다 하니까 개인들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은 그냥 들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일단 월봉상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에서는 어디까지 빠질 거냐, 아니면 어디서 반등이 나오느냐, 자 그것을 본다라고 하면 벌써 이미 저는 답변을 드렸죠. 지금 이 자리, 지금 종가인 4,170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리가 올라오면 됩니다. 이 자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월봉상의 20선이 밑으로 빠지면서 하방으로 좀 밀린다라고 하면 이 20선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상승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밀리겠느냐? 자, 바로 여기 보시면 되죠. 5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80원. 네, 이렇게 일단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더 밀린다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1,400원? 1,400원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이 당연히 나와야 되고 저항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주봉상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에서는 이평선이 아니라 그냥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제가 보는 방법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를 보면 이렇게 이 전의 모습에서 이렇게 고점 자리지 않습니까? 여기. 근데 제가 보는 자리는 자, 이 캔들을 제가 좀 쪼개는 그러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분석하는 위치는 여기가 맞아요. 제 분석으로는. 그리고 나서 다음 자리를 봐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방식대로. 자, 이거는 지금 보면 야, 여기 지금 이렇게 모양이 나왔으니까 이거 설정한 거 아니야? 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그렇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자리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자리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가 아까 여기 이 자리를 지금 들어 올려야 된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월봉상에서 말씀드렸죠. 월봉상에서 20선.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그 이평선에 대한 부분과 여기는 그냥 이렇게 보면 이 전 뭐 고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자, 제가 보는 자리는 이 캔들하고 이 캔들을 저는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게 지금 3,400원과 3,700원입니다. 자, 이 자리예요. 3,700원, 3,400원과 저는 3,700원의 사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아까 월봉상에 말씀드렸던 1,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갭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갭은 반드시 꼭 메꾼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100%를 메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굳이 메꿀 필요 없이 그냥 없어집니다. 진원생명과학이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드시 갭을 메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반드시란 말은 주식에서 쓰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안 되는 내용인데 계속 상승하다가 그러니까 갭이라는 게 위에 있거나 밑에 있지 않습니까? 상장 폐지를 시킬 때는 어떻게 밑에서 시키든지 위에서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갭이 생긴 부분과 밑에서 위나 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제가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좀 다 잘 드리고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매매를 해봤을 땐 좀 특별한 내용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대부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의 그 기법과 의견을 잘 시청을 안 한다. 그건 제 교만이 아닙니다. 근데 들으면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도 뭐 똑같은 뭐 뻔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한 사람이 좀 괜찮은 기법과 그런 분석을 얘기하면 100명이든 2000명이든 뭐 200명이든 2만 명이든 다 그걸 따라합니다. 제가 그 뭐 기법이라든지 뭐 수식이라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보조지표라든지 그것을 제가 왜 말씀 안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미 그것은 뭐 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갭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갭은 무조건 메꾼다라고. 자, 물론 이 종목 자체가 상패가 안 된다. 그럼 메꾸겠죠. 근데 무조건 메꾼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빠진다. 갭을 갖고선 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미리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갭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뭐 메꿀 수는 있겠지만 바로 메꿀 필요는 없다. 메꿔야 할 위치라는 것도 또 좀 따로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갭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게 그러니까 반등이 나오는 위치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자리이긴 하지만 당연히 여기 밀리면 갭을 메꾸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보유 중이신 분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이라도 좀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메꾸는 것 때문에 이 갭 때문에 하방으로 밀린다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요한 자리는 여기에요. 여기. 이 위던 이 박스 아니던 밑쪽이던 여기에서 반등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자, 일봉상에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에서도 지금 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밑에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갭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 다 메꿔야 돼요. 그게 바로 물론 주식은 상승 직전까지
내려오고 밑으로도 빠집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로 빠지느냐? 예, 이제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갭을 기준으로 하실 거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을 이 갭으로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그 신라젠도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 갭을 다 메꾼다라는 예,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꾸는 건 언제 메꿀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캔들을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이평선 아닙니까? 이동평균선. 예, 이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인 이 200선에 대한 부분을 저는 반드시 예, 지켜야 된다. 지금 이 라인대가 이 자리지 않습니까? 3,600원. 제가 이제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게 3,400원과 3,700, 그러니까 3,800원 중간이면 뭐 거의 3,600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중간이라고 평균을 잡는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여기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자리는 반드시 중요하다. 여기를 지지를 못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더 위험하고 자 여기서 몇 프로나 빠지나 볼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12% 이렇게 예, 나오네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 급등을 했다가 급락한 이 모습으로만 보고 뭐 이평선이든 뭐 아무것도 없이 뭐 캔들 분석이고 뭐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예요. 여기 이 밑에 쪽 더 밑에 쪽 아무것도 없이 본다라고 하면 근데 일단은 그것은 좀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그냥 눈 말 그대로 그냥 짐작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네, 이 자리가 일단은 중요하다. 그게 3,600원과 네, 3,400원, 뭐 3,800원이죠. 여기 네, 이 자리 중간인 3,600원. 예, 여기 일봉상의 이 자리를 예, 지켜야 된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야 그래 3,600원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그냥 찍는 겁니다. 지금 보면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라인 때 여기 라인 때 지켜야 된다. 그 분석 아닙니다. 그냥 이 라인 때 누구나 알 수 있는 지금 요즘에 그 1대1 그 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실 수 있는 좀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요즘에 방송을 좀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분 갖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석하시는 분들 같지는 않고 그냥 이 증권사에 계시는 분들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 차트 분석할 때 그냥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요. 일봉상 갖고 네 이렇게 여기 밀리면 안 된다. 여기 밀리면 안 된다. 여기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게 약간 습관화처럼 시청하는 그 내용들이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일봉상에 자 여기만 보면 된다. 여기를 왜 봐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도대체 왜 중요하냐? 그 이유를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분봉까지 차트 분석을 해서 다 맞추는 이유가 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저는 전체적인 것을 확인을 하면서 좁혀 가야지 그게 어느 정도 좀 뭐 정확성은 아니지만 근데 사실 이 차트 분석만 자체도 신뢰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적인 분석을 하는 쪽이 더 신뢰를 갖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에 들어서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차트 분석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신뢰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큰 그림으로부터 이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분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자리, 그냥 200선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못합니다. 단순히 그냥 장기 이평선이니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어리석은 분석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큰 그림을 보시는 것도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전 도움이 된다. 그래야지 큰 그림을 봐야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정확하게 위치의 최고점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위치에 오면
아, 이 고점이고 어느 위치에 오면 아, 이게 저점이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좋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잔소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